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2018년 8월에 실시된 3회 필기시험 공중냉동기계기사 기계연력학 11번부터 15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카르노 냉동기에서 카르노 냉동기 사이클과 카르노 열 펌프 사이클의 최고 온도와 최소 온도가 같을 때 COPR과 COPHP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여기에 고열원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저열원이 있고 이쪽에는 압축기가 있을 것입니다. 압축기에는 1이 들어가는데 그 1에 의해서 저열원으로부터 QL을 흡수하고 고열원으로 QH를 보내는 것이 냉동기이며 반대로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저열원으로 열을 주는 이러한 형태를 히트펌프라고 하겠습니다. 공식을 적어보면 COPR 냉동기의 경우는 결국 그 성적 개수는 들어간 1분의 출력일 것인데 이때 이 W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H-QL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은 QH-QL분의 QL이 되겠습니다. 성적계수, 히트펌프에 대한 성적계수는 들어간 1분의 출력량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QH-QL분의 QH가 될 것입니다. 이 식을 1번이라 하고 이 식을 2번이라 했을 때 2번에서 1번을 빼주면은 바로 2 빼기 1은 QH-QL분의 QH-QL이 돼서 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COPHP에서 COPR을 빼주면 1이 나오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500도씨의 고온부와 50도씨의 저온부 사이에 작동하는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카르노 사이클의 T의 선도를 그려보면 ST 고온부를 T1이라고 하고 저온부를 T2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 등온으로부터 고열원에부터의 Q1이 들어오고 저열원으로의 Q2가 나가게 되며 이때 1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Q1 대 Q2는 T1 대 T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T1분의 T2는 Q1분의 Q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열효율의 공식으로 돌아와서 입력은 Q1이 될 것이고 출력은 Q1에서 Q2를 뺀 값이 될 것입니다. 이 값을 정리하면 1-Q1분의 Q2가 되는데 아래의 식에서부터 1-T1분의 T2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때의 T는 켈빈 온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온도를 집어넣으면 1-500도씨의 절대온도 773도 그리고 50도씨의 절대온도 323도를 넣고 계산을 하면 58.2%가 나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등온 과정에서 부피가 2배 들어갈 때의 1을 W1이라 할 때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부피가 2배로 팽창할 때의 1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폴리트로픽 과정과 단열 과정을 비교하는 과정을 제가 개념 속성 강의로 올려놨는데 재생 목록을 확인하시면 최근에 올린 목록에서 폴리트로픽 과정에 대한 특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속성 강의의 내용 결론만을 적어보면 폴리트로픽 and 단일 과정 두 가지를 비교했었는데, 이때 델타 H는 델타 H 및 내부 에너지, 이거는 같다. 또한 그러므로 각각 델타 H는 CPDT, 델타 U는 CVDT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단열의 열 델타 Q는 0이다. 폴리트로픽의 경우에는 델타 Q는 Cn 델타 T인데, 이때 Cn은 n-k n-1분의 CV가 된다. 그리고 1의 경우는 델타 W인데 단열의 식에서 K를 N으로 바꾸면 이것이 폴리의 식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특강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1은 절대 1은 n-1분의 R에 T1-T2, 그리고 공업일은 n-1에 n 곱하기 R에 T1-T2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두원 과정의 부피가 두 배로 팽창했다 했기 때문에 인테그랄 PdV는 인테그랄 델타 W가 될 것인데, PV는 RT1 등원인 T를 대입을 했습니다. RT1 식에서부터 P는 V분의 RT1이 되고, 식을 대입을 시키면 인테그랄 RT1 TV V는 델타 W가 되고, 즉 RT1 ln V2 V1은 RT1 ln 2가 되며 이때의 1이 W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왼쪽에 나 있는 이 절대의 1의 공식을 오른쪽에 있는 RT1 ln2를 넣어서 정리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RT1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T1을 밖으로 빼면 이 식은 n-1분의 RT1이 밖으로 나오고 1-T1분의 T2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열지수 관계로부터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n-1승은 P1분의 P2의 n분의 n-1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n-1의 R의 T1 1- V2분의 V1의 n-1승이 될 것입니다. 폴리트로픽 과정의 지수가 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를 놓고 계산을 하면 2 빼기 1분의 RT1 1-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RT1은 ln 2분의 W1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시키면 ln 2분의 W1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클라우지우스 적분 중 비가역 사이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인데 클라우지우스의 패적분이 이 값이 가역 반응일 때 0이 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암기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이 패적분의 값이 가역 반응일 때 0보다 작다는 점을
착각을 해서 뭐 가령 0보다 크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해서 틀리게 되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틀리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론 이 클라우시우스 패적분이 비가역 사이클일 때 0보다 작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F형지 한 2장 분량의 방대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가역 사이클인 카르노 사이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은 1-Q1분의 Q2의 값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Q1, Q2. 이 값은 카르노 사이클이기 때문에 T1분의 D2로 됨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부분을 삭제하고 Q1분의 Q2는 T1분의 D2가 됩니다. 이 값을 분모 분자를 이항을 하면 Q2분의 D2, D2분의 Q2, T1분의 Q1은 같은 값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값을 빼주면 D2분의 Q2에서 T1분의 Q1을 빼면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T분의 Q에서 이 값을 전체를 합산을 하면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역 과정일 때는, 즉 T분의 Q 값이 Q 값을 합산을 하면 이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역 과정일 때 0이 되는 것에 비해서 비가역 과정일 때는 이 델타 Q가 실제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열의 발산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혹은 그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유체의 부피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소모되는 운동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되게 됩니다. 즉 비가역 과정일 때는 이 델타 DQ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영역을 제외하고 DQ만을 다룬다면은 원래는 0이지만 이 값을 제외하기 때문에 0보다 작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복잡한 공식을 유도하지 않고서도 가역 과정일 때는 T분의 DQ의 값이 0보다는 작게 되는구나 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다음 중 이상적인 스로틀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은 이라는 문제가 되고, 정답은 2번의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만약에 스로틀 과정 혹은 교축 과정, 축 과정 혹은 팽창 밸브 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등 엔탈피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서는 1, 2초 만에 정답을 찍어내고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의 스로틀 과정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밸브의 모형에서 이쪽을 속도를 W1, 압력을 P1, 엔탈피를 H1, 그리고 높이를 Z1이라 하겠습니다. 이쪽을 W2, P2, H2, Z2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교축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정상유동의 에너지 방정식에서 Q12는 W 더하기 M W2의 제곱 마이너스 W1의 제곱 나누기 2 더하기 M H2 마이너스 H1 더하기 M G 곱하기 Z2 빼기 Z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로틀 과정은 일이 없고 열량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연속 방정식에서 입구와 출구의 속도도 같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높이 차도 없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M-을 없애면 H2-H1은 0이 되겠습니다. 즉 등 엔탈피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떠한 유체가 좁은 목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넓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은 좁은 곳 통과 후 벌어지게 되면 분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분자 간 간격이 넓어진다. 즉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압력 강화에 의해서 온도 역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줄 톰슨 계수가 되겠습니다. 뮤라고 표현하고 보통 dp분의 dt로 표현합니다. 또한 문제 보기 3번에 엔트로피도 나와 있는데 엔트로피의 경우는 ds는 델타 Q를 t로 나눈 값인데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ds는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고 온도는 떨어지게 되고 압력도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엔탈피는 그대로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과정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